네, 안녕하세요. 비밀낚시왕입니다. 오늘은 실전편 2탄 채비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루어 낚시는 이렇게 간단한 지그헤드에 이렇게 웜만 있어도 대부분의 어종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또 루어 낚시의 재미 중에 하나는 다양한 채비를 쓰면서 원하는 대상어종을 잡는 게 또 하나의 큰 기쁨이 아니고 기쁨과 재미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채비별 장단점과 그리고 그에 맞게 현장 포인트나 어떤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방법을 채비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올려드린 지그헤드 웜 선택 방법에 대해서 팔에 털이 많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좀 상당히 있어갖고 오늘은 군대에서 입던 이렇게 깔깔이를 입고 털을 가려보았습니다. 부담감이 좀 덜하실 거로 아마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는 여행을 다닐 때나 낚시를 다닐 때 짐이 최대한 없는 거를 선호하는 편인데요. 하지만 이런 채비, 제가 장비, 루어 때나 아니면 릴을 한두 개만 갖고 다녀도 이런 채비는 제가 항상 여러 개를 갖고 다니는데 그만큼 저는 루어 낚시에서 여러 가지 채비를 사용하는 것을 참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한번 쓴 채비는 따로 저 앞에 보이는 검은색 통들과 같이 합쳐놓지 않고 이렇게 따로 보관을 해서 이번에 썼던 채비는 이제 세척이 필요하면 세척을 해서 다음 출조 때 우선순위로 사용하게 되는 그렇게 순서를 나눠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코팅이 안 된 황동이나 아니면 이런 훅 같은 경우 아무리 세척을 바로 잘 한다 해도 다음에 보면 녹이 슬어 있는 경우가 또 있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이렇게 한번 썼던 채비를 분류하면서 이렇게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올려드렸다시피 이 지그헤드와 웜은 가장 기본적으로 그리고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채비가 될 텐데요. 저도 이제 처음 가는 포인트나 아니면 바닥 지형을 잘 모를 때 그럴 때 보통 지그헤드를 가장 먼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값이 싸고 그리고 채비하는 게 아주 매우 간단한 이제 지그헤드에 웜만 끼면 바로 사용이 가능한 채비이기 때문에 이제 탐색할 때 처음 간 곳 그리고 어떤 테스트경 아니면 다양한 그런 포인트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루어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지그헤드만 사용하시는 분들도 참 많을 텐데요. 이렇게 지그헤드를 많이 사용하셔서 어느 정도 레벨에 올랐으면 이제 또 다른 채비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권장을 해드립니다. 지그헤드를 사용할 때와 달리 또 다른 채비를 사용했을 때 더 즐거운 릴링 그리고 잡았을 때 더 이제 쾌감도 많이 생기는데요. 이제부터 지그헤드를 제외한 그런 다른 채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설명드릴 채비는 스푼입니다. 영어로 스푼이란 말은 숟가락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색상이 있지만 금색보다는 은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금색이나 은색이나 아마 그렇게 큰 차이는 없겠지만 어차피 금색이랑 은색이 똑같은 무게, 똑같은 제품이라면 그냥 한 가지만 갖고 다니는 게 낫고 그리고 물고기에 왠지 좀 더 비슷한 색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냥 은색만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푼의 무게 또한 참 다양한데요. 일단 이렇게 이런 작은 스푼들 6g, 9g, 12g까지 같은 작은 스푼들은 바다에서 사용하기보다는 민물에서 좀 더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너무 가벼운 스푼을 쓰면 단점으로는 이제 침강 속도, 내려앉는 속도가 매우 이제 느리기 때문에
수심 깊은 곳에서의 운영이 좀 힘든 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더 많이 던지고 더 빨리빨리 해야 되는 어떤 그런 포인트에서 이제 진강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 20g을 쓰면 1시간에 뭐 20번 이상 탐사를 할 수 있지만 9g짜리를 쓰면 1시간에 뭐 10번, 12번 이렇게밖에 이제 탐사가 불가능해서 저의 경우는 서해 바다 기준으로 보통 18g에서 30g 이하의 다소 무거운 스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면을 잘 보시면 이렇게 민무늬 스푼과 이렇게 약간 굴곡이 있는 스푼이 있는데요. 이런 굴곡이 있는 스푼을 곰보 스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민무늬도 즐겨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왕 쓰는 김에 이런 약간 굴곡진, 표면이 굴곡진, 안에는 밋밋하지만 이제 바깥의 표면이 굴곡진 이런 곰보 스푼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올해 제 영상이나 글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푼이 정말 이제 서해안에서 광어 사냥하기가 정말 편하고 또 의외로 정말 잘 잡히는 채비이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다른 뭐 우럭이나 아니면 삼치, 농어 이런 다른 어종도 대부분 다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지그헤드와 마찬가지로 저는 스푼 하나로 또 대부분의 포인트를 공략한 적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스푼은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걸까요? 제가 스푼을 주로 사용하는 포인트는 방파제의 급격한 경사가 있는 바다의 포인트가 아닌 성문이나 아니면 약간 수심이 얕은 완만한 경사가 있는 갯바위에서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푼이 생각보다 이제 같은 어떤 다른 메탈이나 지그에 비해서 이런 가라앉는 침강 속도가 약간은 늦는 편입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바람 저항이나 어떻게 이제 내려갈 때에 물 저항을 상당히 많이 받기 때문에 떨어지는 속도가 참 느리고요. 그래서 가벼운 스푼보다는 18g 이상의 그리고 28g이나 30g 이하의 적절한 그런 스푼을 사용하시는 걸 저는 권장을 드리는데요. 같은 무게라도 이렇게 생김새에 따라서 또 비거리랑 침강 속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여러 회사의 스푼을 사용해 보셔서 자신에게 맞는 스푼을 사용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모양이 이렇게 비슷한 스푼이라도 메이커에 따라서 어떤 굴곡이나 무게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잘 안 나오네요. 자, 무게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22g, 이거는 21g인데 저는 이 22g 더 약간은 작고 날렵하고 그렇게 길지 않은 요런 스푼을 좀 많이 선호합니다.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제 같은 무게인데 같은 무게보다 크기가 작으면 이제 비거리나 요런 침강 속도가 좀 더 빠르기 때문에 저는 침강 속도가 약간 빠른 이제 요 22g의 은색 곰보 스푼을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은 캐스팅 후 바닥까지 안 치고 살살 천천히 릴링만 하면 이 스푼은 바닥에 가라앉아서 천천히 이렇게 약간 돌면서 이렇게 천천히 저절로 액션이 나오면서 이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스푼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릴링을 하는 순간 약간씩 계속 떠오르기 때문에 이 수심층을 잘 맞춰주면서 광어, 목표 대상어가 광어라면 이제 바닥에서 뭐 50cm나 1m 정도까지만 이 떨어진 수심층에서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릴링을 하다가도 어느 정도 많이 떠올랐다 싶으면 약간의 쉬는 스테이 타임이나 아니면 폴링을 조금 시켜서 아니면 좀 더 천천히 릴링을 하여 약간 수심을 더 가라앉힌 다음에 다시 사용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생각보다 스푼에 대해서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던지고 바닥 가라앉히고 천천히만 감으면 어느 정도 바닥에서 계속 일정하게 액션이 유지되기 때문에 광어 잡기에는 정말로, 이제 물고기를 닮은 스푼은 광어를 잡기에 정말로 편한 채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올려드린 영상에서 실제 스푼 액션과 광어 히트 장면까지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기 때문에 실제 액션 그리고 실제 잡는 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한번 예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빠진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따로 어시스트 훅을 사용하지 않고 스푼 끝에, 이제 스플릿링 끝에 이제 바늘을 평소에 달지 않고 이제 있다가 스푼의 크기 그리고 원하는 대상어에 맞게 이제 트랩으로 바늘 3개짜리, 이렇게 바늘 3개짜리를 사용하게 되는데, 삼치의 경우는 최대한 바늘을 크게, 정말 스푼만한 바늘이 이렇게 큰 트레보룩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광어의 경우는 그냥 작지만 않은 그런 후킹만 잘 되게끔 그런 좀 보통이나 약간 큰 그런 트레보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트레보룩을 사용하면 밑걸림이 심하지 않냐고 보통 대부분 말씀하시는데, 스푼의 경우 이상하게 메탈보다는 이제 뒤에 트레보룩을 다실 텐데요. 보통 약간 많이 떠서 이렇게 운영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밑걸림은 생각보다 메탈보다는 많지 않기 때문에 한번 좀 많이 사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스푼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항상 남겨주시고요. 언제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또 계속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메탈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메탈직으로 한번 간단하게 또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의외로 스푼 다음으로 또 제가 자주 사용하는 채비가 이 메탈지그가 되겠습니다. 메탈지그의 최대 장점으로는 일단 루어 채비 중에 비거리가 거의 최고로 가장 멀리 나갈 수 있는 그런 채비고요. 특히나 수심이 깊고 아니면 파도가 세거나 바람이 심할 때 저는 메탈지그를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단점으로는 메탈지그는 초보분들이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축에 속하는 것 같고, 그리고 물론 1,000원 이하의 메탈도 많고, 아니면 1,000원, 1,500원에 값싼 스푼과 비슷한 가격대의 이런 메탈지그도 많지만, 좀 퀄리티가 좋고 비거리가 좋고 좀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더 예쁘게 생긴 메탈지그가 좀 많이 비싼 가격이, 어떻게 보면 밑걸림에서 이제 탈출하지 못해서 떨궜을 때, 끊어졌을 때 한 개당 3,000원, 4,000원, 5,000원, 10,000원, 20,000원짜리 이런 메탈지그가 많은데, 그런 걸 한번 떨구면 이제 심리적 부담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아마 초보분들은 이제 어려운 것보다도 그런 어떤 금액적인 부담 때문에 또 많이 사용을 안 하시게 되는 그런 채비이기도 합니다.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미노 다음으로 가장 리얼한 그런 가짜 미끼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앞에 보이는 이런 메탈들은 제가 다 일본 여행을 하면서 계속 꾸준하게 조금씩 지름신을 이제 만나서 이렇게 계속 사온 건데, 앞에 보이는 이런 메탈들은 개당 싸게는 5,000원, 좀 비싸게는 15,000원 정도까지 상당히 고가인 제품들이 많은데, 그런 퀄리티를 보면 일반 1,000원짜리나 2,000원짜리 퀄리티보다는 월등히 제품이 퀄리티가 앞서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탈의 최대 장점은 비거리가 상당한데, 또 침강 속도가 되게 빠르기 때문에 캐스팅한 후 바닥까지 떨어지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여러 번 좀 더 많은 곳을 탐사를 할 수 있고, 또 운영 방법이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우럭을 잡을 때와 광어를 잡을 때 액션이 다르고, 또 다른 어떤 대부분의 어식어종, 물고기를 잡아먹는 물고기를 사냥할 때 대부분의 모든 물고기를 다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푼이나 지그헤드보다 좀 더
리얼하고 좀 더 많이 잡을 수 있는 그런 채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서해안 기준으로 제가 진짜 메탈로 제주도로 가서 고등어와 갈치를 진짜 그냥 작년 8월 달에 타작을 한 적이 있는데, 진짜 1타 1피로 넣으면 나오는 이런 메탈로 나오면 진짜 그렇게 재밌는데, 우럭도 한 30번 던져서 한 25마리 이상 잡을 정도로 그런 또 재미도 저는 느껴보았기 때문에 메탈을 좀 저는 많이 사랑하는 편입니다. 간단하게 또 액션을 설명을 드리자면, 광어를 노릴 때 최초 캐스팅 한 후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옆으로 트위칭을 줘서 위아래 액션보다는 이제 옆으로 빠르게 이렇게 지나가는, 이제 바닥에서 어떻게 보면 일자로 이렇게 지나가는 약간의 액션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메탈도 실제 메탈 액션과 이제 그 액션에 따른 광어를 잡은 또 영상도 예전에 올려드렸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면에 우럭을 잡을 때는 이런 빠른 액션보다는 이제 위아래로, 아니면 좀 약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는 그런 액션에 많이 반응을 했는데요. 그래서 우럭을 잡을 때는 보통 캐스팅 한 후, 바닥에 착지한 후 위아래로 리프트 앤 폴링, 약간 위아래로 주는 액션에 우럭은 좀 더 반응이 좋았습니다. 삼치는 이제 보통 하층, 중층에도 많이 있지만 보통 활성도가 좋을 때는 상층에 있기 때문에 캐스팅한 후 이제 광어의 그런 어떤 액션처럼 트위칭을 짧게 주면서 이렇게 빨리빨리 운영을 하게 되면 또 생각보다 입질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메탈직의 아까 단점으로 액션이 상당히 힘들다 했는데, 또 써보고 간단한 영상을 보면서 써보시면 또 메탈만의 그런 장점을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진짜 생각지도 못하게 멀리 날아가는 메탈을 보면 굳이 잡지 않아도 캐스팅 할 때마다 정말 느끼지 못했던 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한번 이제 싼 메탈, 어떤 이런 1,000원짜리, 1,500원짜리 아니면 또 1,000원 미만짜리의 메탈 지그를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또 바늘을 사용할 때 보통 이 끝에, 이제 끝에 트랩으로 바늘 3개짜리가 보통 달려 있는데, 밑걸림이 두려우신 분들은 그 트랩으로를 떼시고 이 끝에 외바늘 하나만 다시든지, 만약에 외바늘을 달아도 밑걸림이 엄청 심하다, 그래도 심하다 그러면 위쪽에 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외바늘을 위에다 달아도 상관은 없는데, 약간 이제 길이가 단차가 있는 그런 어시스트 훅을 사용하시는 게 또 히트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단차가 없는 다른 찌낚이나 아니면 다운샷용 그런 훅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어시스트 훅이 있습니다. 이 훅을 단차 없이 그냥 이쪽 앞쪽에다 사용하게 되면 장점으로는 어시스트 훅보다 훨씬 밑걸림이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미스바이트, 물고기가 물었을 때 이제 히트가 안 되고 좀 이제 입질의 감도만 있다가 사라지는 어떤 그런 미스바이트가 좀 많이 있었고요. 대신에 이렇게 약간 단차를 주고 사용하게 되면 밑걸림은 좀 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더 바늘이 좀 더 자유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좀 더 히트가 좀 잘 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제 바늘 3개짜리 트랩으로보다 이런 외바늘 어시스트 속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바늘이 세 방향으로 힘이 분산되지 않고, 이것은 이제 바늘이 하나로만 히트가 되기 때문에 트래블 훅보다 월등히 이제 물고기가 걸렸을 때 안 빠지고 좀 더 안정감 있게 이제 히트를 하여 이제 랜딩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밑걸림과 어떻게 그런 것을 좀 벗어나시려면 트래블 훅을 과감히 버리시고 이런 외바늘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을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엔 미노를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앞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상당히 좀 종류가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제가 갖고 있는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미노인데,
일단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민물과 바다에서 사용하는 그렇게 약간은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저는 쏘가리 낚시는 별로 하지 않지만 베스 낚시를 또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베스용 이런 민호가 있는데, 이제 물에 뜨는 탑워터, 이제 던지고 나서 가만히 있어도 물에 둥둥 떠 있어서 물 위로 액션을 주는 이런 탑워터 스틱베이트라는 이제 민호가 있고, 이렇게 약간 이상하게 생긴 약간 붕어나 아니면 좀 요상하게 생긴 크랑크베이트, 그리고 여기는 없네요. 아무튼 스틱베이트와 뭐 크랑크베이트가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작은 뭐 6cm, 60mm에서 80mm 정도까지, 뭐 아니면 50mm, 40mm 같은 작은 이런 민호들은 베스나 쏘가리에서 민물에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이상의 어떤 민호들은 이제 바다나 아니면 민물 바다 겸용으로 또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뭐 스틱베이트랑 탑워터 앞에 뭐 이제 주둥이에 파져 있는 그런 탑워터 민호나 아니면 이런 크랑크베이트를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크게 나누자면 이런 플로팅 민호, 즉 던지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물에 뜨는, 가만히 둥둥 물에 떠 있는 것을 플로팅 민호라고 합니다. 이제 천천히 감게 되면 이제 이 앞에 있는 립 때문에 이제 약간 이제 수면이 있으면 수면에 이제 떠 있다가 감게 되면 약간 이제 이렇게 파고들면서 액션이 나오는 그런 민호가 바로 플로팅 민호인데요. 감다가 또 멈추면 이렇게 뜨게 되는 그런 플로팅 민호가 되겠습니다. 뭐 플로팅 민호 이제 생김새나 아니면 이 립에 따라 또 이제 잠수 깊이가 달라지는데, 그거는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서스펜딩. 처음에 던졌을 때는 물에 떠 있는데 감으면 가라앉겠죠. 액션을 줘서 이제 가라앉다가 거기서 릴링을 멈추면 뜨는 게 아니고 가라앉지도 않고 중간에 멈춰 있는 걸 바로 서스펜딩 민호라고 합니다. 보통 대부분의 서스펜딩 민호는 플로팅 민호보다 종류가 좀 적고, 가격이 보통은 대부분 조금은 기본 단가 비싼 그런 제품들이 많습니다. 서스펜딩 민호는 보통 바다에서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특히나 민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던지면 바닥에 가라앉는 싱킹 타입 민호가 있는데요. 플로팅과 서스펜딩처럼 어떻게 조금 안에가 많이 비어있고 공기가 좀 많지 않은 그런, 약간 안에 좀 무거운 이제 제품이, 그 무거운 게 들어있기 때문에, 레틀 같은 게 들어있기 때문에 물에 던지면 가만히 있어도 가라앉게 됩니다. 릴링을 하다가도 멈추면 가라앉게 되고, 따라서 저는 바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싱킹 타입의 민호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 예쁘게 생긴 거와 달리 또 가격이 또 비싸기 때문에 바닥을 모르는 곳에선 또 사용하기가 힘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를 해드릴 게, 싱킹 타입의 민호지만 이제 릴링을 할 때 이제 약간 액션, 다른 민호들과 달리 아주 약한 진동, 약하고 빠른 이런 진동을 하면서 액션을 나오는 게 바이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대부분 가격이 조금 있고, 어떻게 보면은 초보들이 약간 사용하기 좀 많이 두려움. 왜냐면 보시다시피 트랩으로 2개씩이나 아니면 3개씩이 달려있기 때문에 바닥을 찍으면 대부분 밑걸림이 쉽게 오기 때문에, 조가는 참 농어나 광어를 잡기엔 참 좋지만 좀 초보들이 쓰기에는 조금 부담되는 그런 싱킹 타입의 민호 바이브레이션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채비를 좀 많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어떤 좀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는 채비 하나당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미노 이제 사용처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안 드렸는데, 플로팅 미노 같은 경우는 저는 삼치나 농어를 잡을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물론 여름철과 가을철에 좀 많이 사용하고, 서스펜딩은 사실 바다에서 좀 저는 많이 사용하지 않고, 이제 배스를 잡을 때 좀 활성기가 좋을 때나 나쁠 때 배스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배스 낚시에서. 그리고 싱킹 타입은 제가 광어를 잡을 때 많이 사용하게 되고, 좀 저도 밑걸림이 좀 있고, 그리고 가격대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확신하는 그런 바닥을 잘 아는 포인트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메탈이나 스푼에 비해서 약간 비거리가 떨어지는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신강 속도가 이 싱킹 타입 미노는 가라앉지만 스푼보다도 훨씬 더 어떻게 보면 가라앉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좀 성질이 급한 저로서 그렇게 자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미노를 사용하면서 어떤 대상어, 광어나 농어를 또 잡았을 때 기쁨은 또 더 커지기 때문에 꼭 한번 미노도 많이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그헤드를 가장 먼저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 스푼, 메탈, 미노 순으로 한번 그렇게 사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제가 알려드린 건 정답이 아니고 다 개개인마다 낚시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린 내용은 참고만 해주시고요. 다음번에 또 각각 채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오늘이 3월 18일 일요일인데요. 3월 24일 날 루어대 길이별, 그리고 릴 종류, 그리고 라인의 종류, 채비의 종류에 따라 실제 저의 비거리가 얼마나 나오는지, 저도 아직 제 비거리를 잘 모르고 있는데 한번 그때 실제 비거리를 또 탐사를 하면서 채비, 또 비거리에 따른 채비를 한 번 더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알고 싶은 점, 그리고 같이 공유하고 싶은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항상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